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지. 그러니까 뭐 했으면 좋은 거예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꼭 누가 출근을 해. 누가 출근을 해. 그리고 일요일날 문 열어놓고 혼자 손님 다 받아놔. 그럼 지 손님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이 붙어. 일요일날도 출근해. 네. 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네, 출근을 그렇게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집에 가서 씻고 뭐하고 하면 12시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눈 잠깐 붙이고 다음날 새벽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영화 200장 붙이고 그리고 8시까지 출근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렇게 사무실을 돌립니다. 자, 그렇게 롤플레잉하고 연습하고 인터넷 광고하고 명함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 디테일한 것들은 알려드리겠지만 계약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겠죠. 저도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사무실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일 배우려고 갔죠.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이 나왔죠. 물론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가 놓친 손님도 있었겠지. 그죠?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놓친 손님도 있었을 거야. 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봤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서 내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죠. 계약서는 물론 멘토가 작성해 줬지만 했죠. 네, 그 당시에 조부장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계약을 했으니까 난 무슨 생각이 날까? 본전 생각이 나겠지. 처음에 나는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일을 배우려고. 근데 계약이 나오니까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뭘 해준다는 얘기가 없었거든. 물론 밥은 회사에서 사줬어요. 밥은. 근데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실장 중에 덩치 크신 여성 그 실장님이 있었는데, 네, 그 왕 실장이에요. 성이 왕 씨야. 네, 이 왕 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실장님, 나 이번에 계약서 쓴 거 있잖아. 그거 나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이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지금도 못 잊는 얘기를 하나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안경 끼고 있었는데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조부장, 자네 지금까지 살면서 돈 받고 배운 적 있었냐? 다 배웠으면 나가. 너 여기 왜 왔어? 사장님이 일 가르쳐 준다고 너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일 배워서 계약서 쓸 수 있으면 이제 나가. 일 가르쳐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뭐 하라고? 돈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은 거 기분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돈 받고 배운 적 있어요? 혹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뭐 이럴 생각이었어?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돈을 줘야 되나? 사장이 여러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놓친 계약이 더 많을걸? 체결된 계약보다? 그럼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걸? 실력과 능력이 안 돼서 놓친 계약에 대해? 그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왜? 내 동기들이랑 만나서 동기들이랑 만나서 뭐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나는 뭐였어 지금? 젠장 배우려고 왔으니까 다 배웠으면 나가래. 어이씨. 그리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멘토 사무실하고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었죠. 처음부터 없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저는 대놓고 사무실을 알아봅니다. 난 그 사무실에 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사무실의 직원들도 내가 더 있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 사무실 들어갔어요? 그 동네에 부동산을 사거나 이사 오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지. 그러니까 뭐 했으면 좋은 거예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들의 이야기도 맞는 얘기죠.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면 빨리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공으로
자리를 못 잡는 이유가 또 그거야. 또 그거라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람한테 뭘 주고 뭘 알려주고 뭘 해줄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개공들은. 여러분도 당하실 거고. 여러분도 당하실 거고. 그러고 나면 깨닫게 될 내용이 그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중기업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대놓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환영하더라고. 일상적인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근처에 알아봐 줄까 뭐 해줄까 뭐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실을 오픈을 다시 해요. 네, 그때 강북으로 올라갑니다. 네, 뭐 다 날려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다시 강남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없었어요. 그때 배운 것들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사장님은 그냥 단순하게 정성만을 가지고 중개업했던 분이 아니라 다양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중개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는 다진다, 썬다, 꺾는다, 감는다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사무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사무실. 그 사무실에서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실을 오픈을 하죠. 이해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오픈을 할 때 그 멘토분이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남아요. 관계가. 그러면 페어한 거죠. 페어한 거죠. 공평한 거잖아요. 나는 그분에게 일을 배웠고 그분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충족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나오는 거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갈 길, 나는 나갈 대로 갈 길.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잖아.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잖아.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 탓할 이유도 없죠. 수업 시간에 이분의 이 멘토가 저의 멘토로 남아서 계속 물어보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수업 시간에. 그런 관계로 끝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뭐도 물어보고 뭐도 하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 멘토가 와서 제가 사무실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래요. 자, 이분이 한국형 마케팅, 그다음에 작업의 정석에 대해 진짜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획부동산 출신이라서 더더욱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무리수가 없는 것들은,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 것들은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해요. 저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누군가가 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걸 훨씬 더 잘해요. 저는 거기에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 걸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수업 안에 다 녹여놨어요. 작업에 대한 거, 스킬에 대한 거 다 녹여놨어요.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계약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들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멘토 사무실에서 배운 거는 역시 멘토 사무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루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자연스러운 경쟁 관계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 무한 자율 경쟁 안에서 사무실 안에 링 위에서 규칙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영들을 해요. 이 사장님은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사무실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8개 갖고 있어요. 8개. 자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배우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가능하다라는 걸 배워요. 수업 시간에 하나씩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멘토 사무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 뭐냐면 제가 그렇게 힘들게 가서 망했다가 뭐 했다고요? 멘토를 만나서 뭐 했다고요?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 그 과정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기셔야 할 거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좋은 이유, 이제 그 사장님, 그 멘토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이란 직업은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대. 일단 첫 번째가 온천지가 내가 거래할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가시면 다 온천지가 거래할 부동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따로 시간을 내서 건강관리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명함 작업하면서 옛날에는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열심히 임장활동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손님들이 열심히 운동시켜주죠. 이거를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운동이다 생각하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자, 그렇게 하죠. 더 좋은 것도 뭐예요? 100세 시대에 정년도 없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은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에요. 좋았다는 생각. 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50대 이상 남자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 취업이 안 되죠? 네, 취업이 안 돼요. 지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삐벼보겠는데 인강 출신이면 더 괴롭죠? 네. 그래서 심지어 수업료 내고 사무실에 취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매월 50만 원씩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뭘 가르쳐 줄까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결국 네오비 수업 와서 얘기하더라고. 네, 오셔서 창업의 길 막막하죠. 막막해요. 창업의 길이 막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갈 거거든요. 여기는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중개업이라는 이러한 장점, 50대 이상 남자 공인중개사들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문제들. 여성분들이 이제 자제분들 다 키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 또는 제2의 인생,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의 방법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게 네오비 교육이에요. 교육은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가. 공부만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기간은 3, 4개월이네요. 네오비 교육 기간이 3, 4개월. 그렇죠? 네, 3, 4개월. 3, 4개월 동안 정말 중개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요. 오늘, 지난주,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중개업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중엔 있더라고. 개중에. 나중에 이 얘기를 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는 수업이 진행되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여기가 밑바닥 다지기예요. 여기가 밑바닥 다지기예요. 그래서 네오비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 쫓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3분의 2 정도 지점 가면 제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창업하는 자리 알아보라고 시간 드리니까 그때 가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